안녕하세요. 13주차 학생인권과 교권2 양성평등기부법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이주하라고 합니다. 오늘 13주차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해서는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양성평등이란. 둘째, 양성평등기본법의 발전과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셋째, 양성평등기본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의 발전과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했고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현실 사협적인 개정을 했습니다. 법안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습니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의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별 권력 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과 해소와 더불어 여성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알아보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에 관한 법률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18년 국가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50.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2019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7.9%에 불과합니다.